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하루 세 문제 기출 보객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먼저 문제 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회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했는데 이 소위 개수형 문제가 가장 어렵죠. 몇 개인가 하는 게. 기억,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건공도시, 빈산주택 이런 말을 했죠. 예,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신고 대상입니다. 니은의 개업 공개사의 중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X네요.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에는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됩니다만은 중개거래인 경우 개업공개사가 개입되어 거래계약이 성사된 경우에는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 하더라도 디귿의 부동산거래 신고는 잔금일로부터 30일이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디귿 틀렸고요. 리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건공도시, 빈산주택 맞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도 신고를 해야 된다. 처음 분양받았을 때 신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아파트 처음 분양받으면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 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해야 된다. 옛날에는 즉시였는데요. 이게 2017년도부터 모두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체 없이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미음도 틀렸고요.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하고 리얼 두 개가 되겠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된다.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는 잔금일로부터 30일이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30일이고요. 미음은 신고관청은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교부해야 됩니다. 즉시가 아니고 지체 없이. 다음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위 에스크로우 제도와 유사한 제도죠. 계약금 등이라 하면 중도금, 잔금도 포함됩니다. 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즉 잔금 치르고 등기 넘겨받을 때까지 예치하도록 개업공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죠. 1번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데 소요되는 실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부담한다. 이게 틀렸네요. 매도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자, 왜 예치합니까? 지금 매수인이 계약금 떼일까봐 예치하는 거잖아요. 미리 매도인한테 계약금을 중도금을 줬는데 또 다른 사람한테 이중매매 등을 해서 계약금을 뗄 우려가 있을까봐 지금 예치하는 건데, 매수인이 원해서 예치하는 거니까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와 관련되는 실비는 매수인이 부담을 하고요. 우리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즉 등기사항증명서 열람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을 합니다. 자, 따라서 1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2번 개업공개사는 계약금 이외에 중도금이나 잔금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잔금이나 중도금도 계약금 등에 포함이 됩니다. 3번 개업공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을 가입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하기는 사실상 어렵게 돼 있죠.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를 하려면 또다시 그 예치 금액에 상당하는 보증보험 공제 공탁을 가입해야 되니까요. 이 셋 중에 하나만 가입해도 되죠. 물론 세 개 다 해도 되지만. 4번 개업공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이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2년에 한 번 정도 시험에 나오는데요.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포함된다는 것 주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도입됐다. 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치기관, 그 다음에 예치명의자,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이것을 구분해서 정리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16번 맨 밑에 보면은 까만 별표에 계약금 등,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예치명의자는 개공은 신체보전 이렇게 기억을 했죠. 그 다음에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고요.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은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가 되겠습니다. 예치명의자가 아닌 거 시험에 나온 게 제3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매도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매수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법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이런 게 X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예치명의자 7명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인데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와 관련하여 소요된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을 합니다. 자, 다음은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이 정답이네요. 요거 개정됐으니까 중요합니다. 투기과일지구인 경우 3억 초과하는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이게 X죠? 한하여가 X입니다. 즉 규제지역인 경우 다시 말하면 조정대상 지역이거나 투기과일지구인 경우에는 3억 초과인 경우에 한하여가 아니라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3억 이상인 경우였는데요. 지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그리고 법인인 경우에는 또 지역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되죠. 최근에 바뀐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13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건축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은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다. 맞습니다. 건축법은 신고 대상이 아니고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건공도시, 빈산주택 이렇게 기억을 했죠. 2번 맞고요. 3번은 국가 등인 경우 자금조달 계획 제출할 필요 없죠. 국가 등이 사기치지는 않는다고 보는 거죠. 이런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투기 방지하기 위해서니까요. 국가 등이 투기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도 개업공개사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되지만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개업공개사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이라 하더라도 5번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중 매수인 외의 자가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하려는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자가 누굽니까? 중개거래면 개업공개사가 되겠죠? 거래 당사자 직거래라면 법무사 등이 될 것입니다. 신고하려는 자입니다. 신고 간청이 아니고 신고하려는 자에게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25일 이내, 이게 옛날에 50일이었는데 25일로 개정됐습니다. 25일 이내에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공해야 되고요. 제공받은 만약 개업공개사라면 중개거래라면 개업공개사가 되겠죠. 개업공개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30일 안에 부동산거래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개업공개사는 받은 내용을 부동산거래 신고서에 입력만 하면 됩니다.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죠. 개업공개사가. 만약에 거짓으로 제출했다면 개업공개사 책임은 아닙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1번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거나 투기과열지구면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대해서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되고요. 법인의 경우에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든지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습니까?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숙제가 아닌 축제 같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